오늘은 정책 공약으로 대선 보기라는 멋진 이제 제목인데요. 사실 저희가 좀 한참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선거 때 정책이나 공약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에게 표를 줄 거야. 이 사람에게 투표할 거야. 이런 게 사실은 저희가 사회 시간부터 배웠었던 유권자들의 어떤 의무랄까? 권리랄까? 이런 거였다고 한다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최근 저도 몇 번의 선거가 과연 정책 공약을 꼼꼼히 보면서 했느냐? 아니면 내가 그냥 원하는 진영이랄까? 사람이랄까? 이런 위주로 이제 투표 이제 했었던 게 사실임을 고백하면서. 하지만 얼마 안 남은 대선 기간입니다만, 우리라도 공약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토파보는 좀 기회로 삼자라는 아주 좋은 그 취지로 저희가 이제 정책이나 이제 공약을 사실 이게 대선에서 좀 얘기가 정책 공약이 많이 나왔으면 박용진 TV니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남 욕하고 비난하고 아주 좋은 막말할 텐데. 네, 그래서 훌륭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모병제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먼저 사실 모병제의 경우 그 제가 모병제와 관련한 발언들을 한번 봤거든요. 봤더니 이번 대선에 네네 이번 대선에 출마하신 분들께서 모병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하신 내용들 간단하게 설명을 좀 소개를 좀 드리면 이재명 후보는 징병제를 유지하되 전문병과는 모병으로 전환하는 선택적 모병제를 한동훈 후보는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 대신 이재명의 선택적 모병제를 비판했습니다. 장난하냐? 뭐 이렇게 있고요. 김동연 후보는 여성도 지원할 수 있게 남녀 모병제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모두 징병제인가? 모두 징병제. 명칭이 뭐 그게 모두 붙인 징병제였나요? 네네. 그리고 국민의힘에 볼까요? 홍준표 후보는 뭐 모병제를 좀 확대하자 뭐 이런 거 정도 이야기하셨고 나경원 후보는 여성도 기초 군사훈련을 받도록 해야 된다 정도 말씀하시고 양향자 후보 자 이거 오늘 처음 말씀드립니다. 이분 이렇게 그 토론회 때 뭘 찍고 이러시던데 양향자 후보는 여성 모병제 그다음 유정복 후보는 모병제 대신 여성도 징집하는 모두 징병제 김문수 후보는 모병제는 시기상조다 정도. 그 다음에 개혁신당 후보인 이준석 후보는 그 전부터 사실 얘기했었죠. 여성의 병역 의무화를 오히려 주장하면 사실은 이제 이대남들에게 어필하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얘기와 평가도 이제 받았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박용진 의원께서 이번 대선 경선 출마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의미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 나눴습니다만 지난번 사실 공약의 이 모병제와 관련된 있죠. 공약한 바 좀 있으니 먼저 좀 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모병제 공약. 근데 우리 저 박선태 군대 갔다 오셨나요? 군대 다녀왔죠. 군대 갔다 왔어요? 현역? 저는 경찰. 의무경찰. 전경? 의경. 의무경찰. 의경. 제가 사고를 했더니 차들이 벌벌 떨었죠. 이 화려한 수신호. 엉켰어 그래가지고 차들이? 아니 딱 하면 이게 의경이 네네. 전선의 최전방에 있어요. 시속 100km 달리는 차를 호루라기로 막아봤어요. 그거 안 막은 사람들 같이 얘기를 하면 안 돼. 아니 근데 의경은 전경이랑 달라요? 다르죠. 전경은 진압에는 안 가? 의무경찰은 저는 이제 방범순찰 때 있었는데 방범순찰 때는 다 해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데모가 발생하면은 진압복을 입고 가고 그다음에 보통은 교통을 뛰어요. 교통을 이제 딱지를 뗄 수 있고 딱지도 떼고 그다음에 방범복을 입으면 방범도 밤에 치안 관련해서도 하시고 그러니까 방범 수사할 때는 다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데모 상황이 생긴다. 그럼 저는 이제 고향에서 있어가지고 전북은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하면 제일 먼저 전경대가 투입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동대가 투입돼요. 기동대는 의경이에요. 근데 기동대가 투입되고 의무경찰 방순대는 나중에 비를 가지고 투입돼요. 뭐를? 비가 뭐예요? 청소해야 되니까. 아유 이렇게 세게 깼어. 청소까지 해주는구나 경찰이. 근데 제가 있던 부대가 좀 그랬고 보통은 이제 방범수사 때도 좀 가는데 약간 뒷선이죠. 우리는 주로 다른 일들을 많이 하니까. 근데 이제 부대가 적으니까 여기도 투입돼. 그러면 이제 끝에 투입돼서 빵 먹고 오는 게 많죠. 나는 뭐 했는지 물어봐봐요. 현역이지. 어떤 보직이었느냐? 현역이었지. 행정병. 아니 행정병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그 주특기라는 게 있어. 주특기. 324. 통신 관련 주특기. 그래서 대전에 가면 대전 통신학교, 육군 통신학교 갔어요. 야, 그래서 논산에서 훈련을 40일인가 한 달인가 하고
다시 거기 가서 2달을 또 해요. 아. 그래가지고 우수한 전문을 가진 사람인데 324는 뭐냐? 324. 해안 레이더예요. 아. 해안 레이더에서 간첩선 막 들어오고 또 미리국선 이런 걸 막 포착해서 그 해안 초소에서 이렇게 쫙. 아니. 그렇게 위에서 이제 돌아. 아, 네. MR 1600이라고 아. 미국에서 쓰던 막 얘기해도 되는 거는 극비거나 이런 건 아닌 거죠? 30년 지났는데 그래서 이게 와. 이게 돌아요. 그게 돌고 나면 까만 스코프에 하얀 점이 띡띡띡 영화책에서 찍혀. 이렇게 잠수함 성도 찍혀. 네. 이게 그냥 고정적으로 찍히는 거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 점을 번호를 다 매겨갖고 그 위에다 계속 그려가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뭐 흔히 말하는 그렇죠. 좌표를 찍어야 돼. 뭐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거기에 막 꼬리표가 붙어가지고 같이 날아가는 그런 거는 비싼 거고 우리는 미국에서 쓰다가 넘긴 거 그 꼬리표를 직접 적는구나. 직접 적어서 점을 다 찍어서 그러니까 한꺼번에 100몇 대가 떠있는데 그 꼬리표를 다 좌표를 계속 불러줘가면서 하려니까 돌아버리는 거지. 근데 나는 머리가 좋아야 할 수 있는 거구나. 나는 눈도 좋아해요. 나는 최우수 교육생이었어요. 그래서 포상휴가도 받았어. 그리고 갔어. 기지에. 갔더니 너는 이거 하면 안 된대. 왜요? 너는 맨날 대만 감옥 갔다 왔잖아. 아, 그렇지. 총학생회장에서 감옥 갔다 왔어. 그렇지. 근데 안 돼. 근데 뭐 있겠어요? 행정병원 했어. 행정병원. 행정병을 시키다가 나중에 행정병도 하면 안 된대. 어. 그래서 결국은 그 기지에는 있고 싶고 딴 데 가면 그 더블백사 딴 데 가면 기준 어디 있었어요? 부산. 부산. 태종대 그다음에 저기 뭐야 달맞이 고개. 태종대는 누가 와도 암벽을 타고 올라오고 싶진 않던데. 아니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 스코프로 본다고. 아니 바다. 근데 해안 초소라면 해안 초소. 내가 아는 건 해안 초소밖에 없는 거야. 해안 초소는 그거는 그냥 보병이 하는 거고. 죄송해요. 네.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근데 결국은 취사병이었어. 가장 뭐랄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보직이기도 왜냐면 하지만 나는 사실은 사람 뭔가 정보를 다루는 곳엔 둘 수 없다. 그렇지. 제가 이런 사람을 죽여야 하는 군대에서도 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민생 중심에. 네? 이것도 이렇게 풀어간다니 대단하시네. 이거 되게 중요한데 우리 지금 뭐 얘기하다가 민생 모병제 얘기. 민생 박용진 의원의 짬장 수의 경력을 지금 짬장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 전문 용어예요. 짬 알죠? 짬. 먹고 남은 거. 그렇지. 그렇죠. 네, 그걸 이제 짬장이라고 그래. 어쨌든 그런데 제가 했었던 재밌다. 아니 왜냐하면 군생활은 여러분들 재밌지 재미없어. 여기서 이제 추가한 얘기까지 나오면 이제 끝인 네. 거고요. 제가 비록 군대는 안 갔다 왔습니다만 군대에 가는 사람 송별식 그다음 오바이트도 정말 손으로 받아가면서 제가 그런 자체를 해줘 왔지만 군대는 여기서 굳이 그걸 왜 했어요? 아니 근데 하여튼 그런 게 의리라고 생각해서 내가 군대에 징집되진 않지만 군대에 가는데 동기들 선후배들 이렇게 챙겨주는 거 그다음에 첫 휴가 나오면 내가 술은 무조건 1차에서 끝차까지 쏜다. 이거는 제가 지켰던 학교 생활하는 동안 의리의 최선. 네네. 저는 조금만 더 하면 네. 저는 이제 자취를 서울에서 했는데 네네. 친구들이 한 20명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고향이 전주니까 전쪽 애들이 이제 전방에 가잖아요. 휴가를 나와요. 보통 7, 8개월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는 돌아가면서 전방에 있다가 숙소가 자신의 그 2박 지방도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제 자취방에 2박 3일을 묵는 거야. 네네. 지 인생의 가장 화려한 2박 3일이어야 돼. 막 군복 입고 나이트 가자고 그러고 미친놈이. 아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제가 조금만 덜 놀아주면 막 서운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녀석들이 2주에 한 번씩 오는 거야. 그렇죠. 이 친구 저 친구 저 친구. 그렇죠. 그래서 제가 3년까지 얘네들 뒷바라지 다 하고 훌륭하시다. 그러고 군대를 갔어요. 진짜 상황에 갔어. 4학년 맞추고. 그러면 나오시잖아요. 실장님 휴가 나왔을 때마다 늘 융숭한 아니요. 뭐죠? 저는 제 여자친구 만났죠. 네. 그러면 제일 최고죠. 네. 남의 결혼식에 맨날 갔던 사람 자기 결혼식 정작 안 와. 애들 보고 이러더라고. 네. 그 모병제 우리 얘기할 수 있죠? 네. 오늘 안에 얘기 모병제 얘기 끝날 수 있도록. 모병제 중요하죠. 이게 왜 그렇게 말이 맞냐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 경험을 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모든 엄마들이 자기 아들들을 다 군대를 보내봤던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교육 문제하고 이 병역 문제 되게 핫한 문제예요. 26개월 어쨌든 인생의 우리는 26개월 했잖아. 26개월을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대한민국의 군대 체계가 합리적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 나는 격오지라고 해서 레이더 부대에 있었으니까 10,000원을 더 줬어요. 그래가지고 받은 병장 월급이 16,000원인가 그랬어. 월급이요? 월급이. 월급. 그러니까 쌍값에 국가가
국가 안보를 핑계로 싼값에 불러다가 뭘 시키느냐. 저는 농산훈련소에서 훈련했지만 기초훈련 3-1이면 끝나요. 네. 그걸로 군인으로서까지 다. 군대 가면 뭐해? 자대 가면? 경장 구두 닦아주고, 군화 닦아주고, 청소하고, 닦아야지. 기지 청소하고, 이런 일이나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만남적인 약간 생각을 했는데, 제가 주장했던 건 남녀평등 공무제 플러스 모병제예요. 그래서 모든 남녀가 다 군대 간다. 3-40일 정도만 군사훈련을 한다. 네. 그리고 강력한 예비군 제도를 편제한다. 강력한 예비군 제도는 이스라엘을 보시면 안다. 그리고 미국도 보면 안다. 근데 이 예비군 훈련도 1년에 한 번씩 빡시게 한다. 진짜. 뭐 장난하는 게 아니고 소집 훈련은 끝나는 게 아니고 빡시게 한다. 그렇게 하고 나서 모병제로 상시 군사는 한 25만 명, 30만 명 정도를 유지하는데 예. 그 사람들에게는 대기업, 100대 기업의 초봉 수준의 연봉을 보장한다. 이렇게 하면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군대를 나가서 훈련을 받고 제대할 때 한 개월수는 몇 개월 하고? 달이면 되지. 한 달? 한 달인데 어떻게 25만 명을 유지해요? 아니. 그러니까 모병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옛날에요. 좋은 예는 아닌데 옛날에 그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이 10만 명으로 묶여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일으키기 전에. 근데 이 10만 명을 나중에 독일 정부가 어떻게 바뀌었냐, 나치가 어떻게 바꿨냐면 다 장교로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 10만 명이 장교로 크고 확 소집해가지고 군사훈련 하고서 600만 명의 현역병을 유지했거든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한 달 정도의 군사훈련과 강력한 예비군 제도로 편제를 유지해놓고 그러면 유사시에 야 전쟁이야 총력 동원해 국회가 결정을 하면 거기에 바로 1,000만 명 정도의 현역병이 다 자기 동네를 지키고 여성에게도 총기가 다 부여된 거지. 그러니까 여성은 자기 몸도 지키고 나라도 지키는 이 일에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로 되어 있는데 법률은 남성의 국방 의무만 구체화시켜 놓고 싼 값에 진급해서 막 쓰고 있었던 거지. 우리가 거기에 지금 거기다 복무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는 사실은 우리가 개병제 있잖아요. 국민 개병제 다 군대를 가야 네. 되는 말씀하신 대로 법률에 해서 이제 남성들만 가게 되는데 또 이제 나라에서 싼 값에 저를 쓰긴 썼는데 크게 거기에 뭐 불만 그냥 없어. 이건 병역의 의무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다 그렇게 생각했죠. 큰 불만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의 제도는 존속할 수 없는 제도는 맞다. 저도 일부 모병제, 그 다음에 짧은 기간에 집중적인 군사훈련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한 달은 좀 그렇고 저는 5개월. 군사훈련을? 네, 5개월 동안 왜냐면 그래야 보통 이제 6개월 단위로 우리 학기나 뭐든 하는 분들은 직업 있는 분들도 다른 분들도 있겠지만 6개월 단위라면 한 달 정도는 앞뒤에 범퍼로 좀 둘 수가 있게 하고 4, 5개월 정도면 다녀봐서 알지만 4, 5개월 군사훈련 빡세게 받으면 거의 준 남보 돼요. 그럼 네, 돼요. 준 남보 돼요. 나머지는 지금 제가 26개월 했는데 실제 훈련하고 뭐 이런 거는 3달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막 식기 닦고. 식기 닦고 고참 구두 닦고 그 휴가자 이거 양복 군복 다리 주고. 그럼- 고참 기수 외우고 있고 그러면 이 군사훈련이 기간을 뭐 30일 말씀하시고 5개월 말씀하시는데 조정 군사훈련 가능하지. 아니 그러니까 군사훈련 받는 기간 동안에 급여는 받고 그럼요. 말씀하셨던. 그럼요. 근데 이거는 그때는 이제 모병제랑은 다르게 좀 적게 받고 이건 훈련도 받지만 맞죠. 사실은 5개월짜리 군대가 계속 존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군대를 쓸데없는 일을 확 줄이면 거기에 대한 국방 운영에 대한 예산도 사실 불필요해요. 그러면은 여기 모병제사로 쓸 수 있는 생기는 거지. 약간 이혼하는 거예요. 5개월짜리 군대와 징병제 군대와 박용진의 제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네요. 네, 저도 5개월짜리 징병제 군대와 그다음에 직업군인 네? 모병 그리고 모병에 대해서는 요즘 전문 분야 뭐 가서 지금 제가 강릉에 옛날에 무장공비 침투했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 친구가 강릉에서 공무원을 했는데 군인들에서 손잡고 막 이렇게 갔었잖아요. 잠수함으로 침투 잡으려고. 그 한두 명 잡기 진짜 힘든데요. 다들 예비군들 오라고도 안 오고 무서워서 못 잡는다는 거야. 어차피 그 특수부대가 가야 돼. 직업군인들이 훈련받은 부사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해야 되는 거지. 안 돼요 어차피. 지금 군대 가지고 한다? 저희 때도 안 되는데 저는 요즘 군대는 더 안 된다고 봐 나는 솔직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직업군인이 해야 돼 무조건. 그리고 이제 저 인구수가 줄어가지고요. 네. 지금의 뭐 50만
그 장병들로 구축되고 있는 군대 체계는 유지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성도 징집의 대상이어야 하는데 저는 이 기간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18개월인데 그렇게 길 필요가 없다. 군사훈련만을 위해서 군사훈련을 체득하고 정확한 작전 이행을 위한 그 명령체계와 지휘체계를 이해하고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뭐 줄줄이 자러 가 그랬는데 우러 가고 막 이런 일만 안 벌어지면 되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군이 광범하게 그 뭐 작전들이 그렇죠. 벌어졌어. 그럼 광범하게 외곽을 예비군이 책임지고 현역병들이 가운데를 책임지고 전문 그렇죠. 특수부대가 그렇지. 전투를 책임지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군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뭐 변화, 뭐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듣는 입장이고 하긴 한데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그동안 징집 대상이 아니었던 여성들이 네. 이제 이른바 여기에 편제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든 곳이 여기에 왜 먼저 평등? 사실 이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지난번에 위기가 문제. 네, 뭐 지난번에 그 했는데 뜻밖으로 여성 단체에서 환영하고 찬성한다 입장들이 꽤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 정도라고 하면 할 수 있다. 왜 그걸 굳이 남자만 하라는 거냐? 그리고 두 번째, 야 그거 좀 갔다 오고 나서 뭐 남자들은 뭐 나라 지키는 진영 혼자 다 한 것처럼 하는 거, 야 여성도 출산하고 육아하고 다 떠맡아서 한 거 아니야? 이게 다 나라를 지키는 건데 동의하거든요 저는요. 근데 그거를 하고는 왜 남자한테 쟁책을 해? 그 정도 하겠다라고 약간 그 뭐 갈등 측면에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갈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찬성하는 단체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협의하고 논쟁에서 끌고 나갈 수 있다. 요거 보고 두 번째로는 보수 진영에서 이번에 보수 단체에서도 그 모병제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 건 되게 의미 있어요. 그 홍준표 그 시장 같은 경우 계속 모병제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는 뭐 민주당이 되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민주당이 되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뭐 만일에 된다고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그 모병제와 관련된 제안을 그 다른 당의 후보자들, 우리 당의 후보자들까지 다 의견 모아가지고 믹싱을 해보고요. 자기 임기 내에 시범 사업을 시작하면 돼요. 시범적으로 쭉 이걸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거든요. 시범적으로 쭉 진행하고 문제가 생겨. 여성도 군대를 오게 될 경우에 막살은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군복은 또 어떻게 만들어? 어떻게 할까? 지금 이미 여성 부사관들도 많고 여성 장교들도 많아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만 어떻게요? 일단 저는 이게 여성도 다 개병제로 해서 병역 의무를 다 지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예요. 여기서는 반대고 좋은 솔루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역의 의무를 지는 사람들에게 그만한 혜택을 주고 여성도 그 길을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성은 나 특전사 하고 싶어. 특전사 하시고. 근데 지금의 군인들이 다 가서 총독으로 뛰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드론 조종병도 있을 수가 있고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로 할 수 있는 병은 거기서 배운 기술로 다른 것도 할 수가 있고. 근데 대신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사회에 나간 것만 급여를 못 주지 그만큼은 못 주겠죠. 징병제, 그러니까 모병제와 징병제를 같이 하는데 혼합해서 하니까. 이 혼합해서 하니까 이 징병제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나는 것만큼 급여를 줄 수는 없지만 짧은 기간이라도 5개월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좀 기술도 좀 배우고. 또 예를 들어 뭐 간호도 있을 수가 있고 그것도 다 사회에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희망자는 그거 가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혜택을 다 주면 돼. 혜택을 주면 되고 나는 희망하지 않고 굳이 혜택도 필요 없어. 그럼 안 가시면 되는 거고. 여성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의무는 아니다. 그리고 대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보통 예를 들어 일방방 소총부대 우리가 무슨 어디 몇 사단에 무슨 부대 무슨 대대 무슨 부대 하는데 그 막세 여성이 같이 해서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건 따로 거기에 맞는 부대들 편제를 하면 돼요. 그러면 공동으로 남녀가 한 곳에 생활하는 그런 막사나 그런 것들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나중 되면 모르겠지만 초반에는 지금 굳이 우리 둘이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병역 전문가들처럼 얘기하잖아요. 정책에 그러니까 다 우리가 뭐 군생활 했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논쟁 지점이 많을 거예요. 네. 그리고 풀어야 될 과제도 많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권을 하게 되면 민주당에서 책임 있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70년 가까이 징병제를 개병제를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던 나라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규탄받아야 될 사람들 국방부 사람들이에요. 국방부의 그 별들은 이거 국회에서 물어보잖아요. 저도 물어보면 검토해볼 만한 일입니다. 진짜 검토. 안 한다는 얘기죠. 안 한다는 얘기야. 검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계속 얘기는 넘어가요. 너무 잘 알고 있죠. 모병제에서 하면 네.
군 부대 자체는 줄을 그러니까 자기들 기득권 지키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니 그 먹는 거, 입는 거, 집 짓는 이런 걸 전부 다 유지하기 위해서 국방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줄어드는 게 자기들의 권한과 기득권, 뭐 이익 집단들 간의 어떤 그런 관계 이런 걸 다 무너뜨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는 그 집권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쭉쭉쭉 밀고 나가고 임기 내에 시범 사업을 2년 정도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보수 진영도 지금 입을 열었다고 하는 건 매우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군 다녀온 분은 다 알고 있지만 저희 때 이제 그 90년대 네네. 초반 군대를 갔다잖아요. 이때도 약 85%는 당나라 군대였어요. 잊어서 하는 얘기인데. 그리고 네. 지금 저는 볼 때는 저는 군대 이렇게 비밀을 말씀하시면 그렇게 얘기해도 돼? 아, 네. 지금은 95% 정도는 당나라 군대에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더 잘하지. 그래요? 근데 우리 조카들 가는 거 보면 아니 이거 당나라 기준이 다를 수 있죠. 네, 우리 물론 자녀급들이 기준이 지금 요즘 군대를 네, 물론 다 저도 있던데. 군대 안 가고 시속 100km 달려오는 자동차를 호루라기 삑삑삑 3번으로 막아 세웠다는 거 저도 떨렸어요. 군대를 막아 세웠다는 건데 어쨌든 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네네. 그래서 사실 예를 들어 50만 대군이잖아요. 그중 3만은 취사병이에요. 주사병이 어때서? 아니 50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지. 50만을 반매긴이라고 3만이 필요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불필요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공병 하나 여기 차 팔아. 군대 가면 다 그거 하고 있어요. 삽질. 삽질하고 있다가 중대장이 야 좀 저쪽에서 봤어요. 그런 에피소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럼 또 빼요. 자세가 이제 정리하셔야 돼, 정리. 아, 네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효율적하면 네, 정예와 된다. 효율화는 매우 필요하다고 누구나 이야기했었지만, 전 이제 그 박용진 의원과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거에 이제 하여튼 배워간 입장으로서, 근데 거기서 또 중요한 지점은 일단 시작해야 해요. 이거는 토론만 해서는 맞아요.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시작한다고 해야 이게 뭐 예산 문제랄지, 그 다음에 이 각종 입장에 대한 각종 의견들에 대한 뭐 조율 이런 모병제 것들이 얘기가 나온 지 20년 동안 검토만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돼?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기점이 되기를 좀 바라보면서 오늘 잠시만요. 모병 저 끝으로 한마디. 네. 혹시 뭐 예비역 연대 같은 데서 고발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고발 들으면 귀찮거든요. 네, 당나라 네. 과거 90년대 초반에 80%가 당나라 군대 였다고 주장한 건 저의 사견임을 밝혀드립니다. 네, 우리 박용진 공부는 여기만 하시면 된다는 박용진 얘기야. TV 입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 저희 사견이고 반론을 제기하시면 제가 뭐 수나라랑 같이 오시면 제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대선 정책에 대해서 특히 첫 번째 모병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박용진 TV 이렇게 마치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서야.